여기는 정계능의 콩나물국밥집. 오늘의 토론. 2011년 1월 18일 12시 31분. 네, 참여하신 분. 네, 신자유소녀 문송이 양. 안녕하세요. 우리 회장님이신 정은호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회와 토론 패널을 맡게 된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이 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또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 예를 들면 포퓰리즘이나 무상급식이나 이런 보편적 복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끼어들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들어보고 저도 읽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서 토론을 해보고 이 책을 저는 되게 장학님을 교수님을 굉장히 어떤 좌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책 제목 자체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이 굉장히 음모론적이고 뭔가 이런 느낌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소재로 그렇지만 사례를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지고 잘 풀어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을 좌파로 몰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건 보수당이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무상급식의 진보와 보수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진정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구조가 실업자를 양산하고 그러니까 결식아동들을 양산해내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보듬어줄 사회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똑같이 대학 시험 칠 기회만 준다는 것만으로 이건 되게 공평한 사회다라고 부르짖는 게 되게 공소하다는 이야기예요. 한나라당이나 애들 주장하는 게 급식을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 부자들까지 왜 무상급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거잖아.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급식을 하는 장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잖아요, 학교. 애들이 뭔가 공부만 배우는 데가 아니라 가치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는데 누구는 무상급식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것도 웃긴 것 같고 좀 평등이라는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점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가. 집에 돈 많은 애들은 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애들 모르게끔 엄마가 학비를 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야. 뭐 학비를 엄마가 따로 내주나. 소위 말하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인데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이게 보편적 복지의 가장 큰 단점은 사실 그거야. 비효율적이라는 게 있긴 있어. 근데 뭐 동현이도 좋은 말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보편적 복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이제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부 조직한테 하부 계층들한테 사회적인 낙인을 안 찍는 거야. 밥 못 먹는 애, 못 사는 애, 아버지 없는 애, 엄마 없는 애 이런 낙인을 안 찍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돈을 내고 밥을 먹는 애들이 더 적어요. 그럼 걔네가 더 우월감을 느낄까?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어린애들 사이에서는 애들 다 안 내고 먹는데 나만 내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되게 돈을 안 내는 애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사실 지금도 그런 보편적 복지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가 월급 명세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니네 소득에 비해서 의료보험을 굉장히 많이 내. 그 의료보험이 바로 차상위 계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무상의료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야. 제도적인 그 장하준 교수는 제도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 제도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게 의료보험금을 우리가 아무리 내도 의사들이 밀집된 지역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방으로라든지 그 의료 복지를 못 받는 쪽으로 혜택을 그 사람들을 파견을 시키든지 뭐 이런 게 없고 만약에 이런 국가적인 제도만으로 간다면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 그 주체에 대한 어떤 고찰이 좀 빠진 것 같았어요. 책 전반적으로. 그러는 지난주 1박 2일로 되게 인상 깊게 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반쪽짜리라는 거지. 이제 외국인 그거를 노동자들을 미화시킬 단계는 지났어.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홍대 그런 청소부 아줌마들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제 이미 그런 걸 미화시킬 단계 이제 그런 눈물의 그런 향연을 할 시대는 이제 끝난 거야. 맞아. 그 사람이 사실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야. 왜냐면 그런 법이 있는 걸 알고 그냥 온 사람들이거든. 그 법이 있는 걸 모르고 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쪽 사회에서 얼마나 돈벌이가 안 됐으면은 뭐-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해보면 또 힘들게 온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다국적 기업의 어떤 그 이윤 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고안 방식 자체가 최대한 값싼 노동력을 이렇게 사들이는 어떤 그런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런 사람들을 사들이잖아요. 한국으로 뭐 중국에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많고 그런 어떤 여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의 버스 노동자는 한 달에 50만 원을 받는데 스웨덴의 버스 노동자는 버스 운전사는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 거야. 근데 스웨덴의 버스 운전사가 특별히 버스를 잘 몰거나 버스에 대해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50만 원을 더 버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장하준 교수는 약간 이민법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예를 들어서 인도의 버스 기사가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시장이 마련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그런 이야기도 해. 일단 CEO가 받는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런 논리는 어떻게 생각해? 여기도 23가지 여기도 언급되는 내용인데 트리클 다운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다들 잘 된다. 그 잘 산다는 그 개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게 잘 산다, 우리들이 잘 산다는 건지? 파이가 커지면 나중에 남을 파이도 많아진다. 너 어떻게 생각해? 대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산다요? 얼토당토 않는 소리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얘기고요. 대기업이 잘 산다고 해서 그 어떤 나라의 경제 체제 자체에서 그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나라라는 그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대기업이 잘 되면 물론 국가적인 어떤 매출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게 진짜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막 그 논리 자체는 되게 칼만하다고 생각을 해. 진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존나 존나 생각하고 굉장히 그래서 혹할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그게 정말로 투명하게 분배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 파일을 그럼 대체 언제 나눠줄 거냐의 문제와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게 그거에 대한 조짐이 아예 안 보이는 거지. 되게 결론은 간단한 것 같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착하고 순진해서 그렇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 요즘에는. 요즘에도 그런 환상에 젖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렇게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런 하부 계층들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논리가 그한테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사람들의 푸념 이 정도로 그냥 치부가 되는 거지. 사회 구조적 문제랑 따로 말할 수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회 구조적 문제도 문제지만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그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국가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실업자가 돼도 뭘 해도 시위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인간의 이기심을 딱 처음에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결국 기업이라는 게 잘 운영되는 이유가 이기심 때문인데 그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도 잘 된다 이런 거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익이 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우리도 뭐 살 수 있고 이런데 부정적인 게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대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그냥 감수해야 된다는 이데올로기인 거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증명이 됐어. 왜냐면 나치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도 대의를 위해서 나 하나 좀 죽어야 된다. 뭐 죽어도 상관없다. 군대 정신이라고. 그렇지. 군대 정신이 만들어 온 세계관은 전쟁과 뭐 착복과 뭐
이라크전에서 봤던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은 소멸돼도 상관없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 이 책에서도 계속 끝없이 언급이 돼. 이렇게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점에서 이제 마무리 멘트 한 마디씩.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아주 이 책을 읽고 사람이 이 다독 다작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상량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또 이게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은 결국에는 이게 생각도 만들어 가야 되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마찰력을 통해서 내 생각을 조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유소년 자유소년님 개건 패널. 저 오늘 독서 토론 참관했는데요. 책을 읽어오지 못해서 되게 아쉽네요. 함께 얘기하고 조탁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 다음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회와 패널을 맡게 된 이동현입니다. 네, 뭐 좋은 문화운동본부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 독서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토론도 좋아하고 이래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되게 뜻깊은 자리 같고요. 아무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